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이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계속 제법 길게 방송이 돼서 얼른 제가 이제 멈추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 영상에서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길게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조선에서 우리 이혼했어요의 주제곡처럼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정해서 홍보 영상 음악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방송함으로써 나름대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예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죠. 잡음이 있어서 시즌 1을 종료하고 다시 이제 시즌 2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 2, 또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얘기를 한번 묶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출연했던 그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 씨와 그 재혼한 여성의 그 문제가 이제 좀 프로그램에 좀 문제화되면서 막을 내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TV조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제 추측과 기사를 참고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신사와 아가씨의 OST 곡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많은 사람의 사실 감성 주제곡, 이혼한 사람들 아니면 사랑에 실연한 사람들의 감성, 마음 주제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혼했어의 주제가처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역시 TV조선은 하여튼 제작의 귀재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연예인과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사죠. 명성이 있는 유명인사, 뭐 명성이라기보다 얼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저는 뭐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스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꼭 명성이 있다 뭐 이러기보다 좀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 대중들의 관심이 되는 대상들의 이혼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혼이라는 거는 숨기고, 이혼을 해도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감춰야 되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이 거의 뭐 일반화되다시피 하면서 꼭 이혼 문제를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이혼했어요 또 방송이 제작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즌 1에서 선우은숙 씨와 이영아 씨, 또 최고기와 육개잎이라는 그 유튜버 스타, 이 두 사람이 제일 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선우은숙 씨하고 이영아 씨는 서로 이혼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저렇게 따로 살아야 될까? 정말 선우은숙 씨는 이영아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 닿았어요. 물론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영아 씨에게 부담은 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영아 씨도 신사 같은 분위기가 있고 선우은숙 씨도 굉장히 그 모범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부부가 왜 떨어져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궁금했고, 또 최고기 육개님, 물론 이들 젊은 부부에는 가족 간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최고기 씨의 아버님이 너무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속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재결합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육개잎 씨한테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혼을 하면 적대적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때 부부였고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부모님인데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시즌1에서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던 분들은 재결합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결합은 하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해 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를 내준 그 연예인들이나 셀러브리티들에게도 또한 격려를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여권 신장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희생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권 신장이 강화되면서 왜 여성이라고 일방적으로 참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건 평등하지 않은 일이죠. 다만 저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 전가되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할 때까지만은 조금 한 집에서 한 지붕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개인 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이 사회가 문화가 바뀌었으면 어떨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젊어서 받은 상처는 굉장히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저도 아버지가 외도하시는, 뭐 우리 때는 외도 안 하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그게 늘 엄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엄마 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저는 나는 창피한 사람, 바람 피우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기가 죽어야 되고 이유 없이 엄마가 불쌍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해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남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왜? 남녀관계에 너무 완고한 사고방식의 틀이 잡혔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남의 배우자를 취하는 것은 저는 사람 도둑질이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안 맞고 이혼을 예약을 하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할 만할 때까지는 좀 참는 게 좋겠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좀 사회 문제, 사회 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